좋아요, 구독. 자, 그러면 이제 투자 강의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전문가님, 오늘은 또 어떤 강의를 준비해 주셨을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 안에 또 좋은 종목들이 또 숨어져 있잖아요. 네, 오늘 또 주식 매매 777 전략 네.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엇에 대한 업데이트겠습니까? 당연히 종목에 대한 업데이트죠. 음. 기본 틀은 바뀌지 않아요. 이 프레임, 기본 틀 안에서 어떤 종목들이 새로 들어왔고 또 어떤 종목들이 목표에 도달했는지. 자, 목표에 도달한 종목들은 어떻게 될까요? 매수해야 될까요? 매도해야 될까요? 앵커님? 매도요. 매도입니다. 매도. 목표에 도달한 것들은 매도 자리에 온 겁니다. 아직 목표에 도달하지 않은 종목들이 수익의 기회가 되는 거죠. 제가 주식 매매 777 전략 안에 소개하는 종목들은 제재수, 키키, 스시에 부합하는 종목들입니다. 그러니까 목표에 도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하나하나씩 목표에 도달한 종목들을 소개해드리고 어떤 관점에서 목표에 도달했는지를 안내드리고 동시에 어떤 종목이 새로 편입이 되었는지 어떤 근거, 제재수, 키키, 스시에 근거한 그 배경을 소개하면서 여러분들도 이 기회를 통해서 수익의 기회를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주식 매매 777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7. 앞에 7은 바로 7가지 매매 신호, 주식을 발굴하는 기준. 두 번째 7. 7은 매도에 자리 잡는 저항, 그리고 매수의 근거가 되는 지지. 그다음 마지막 7. 7은 차트인데 차트를 한눈에 볼 수 있게 한눈에 이것은 어떤 패턴이다라는 것을 분석할 수 있는 전략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7. 7은 제재수, 키키, 스시, 재무, 재료, 수급, 기술적 위치, 끼부림, 스케줄, 시나리오인데 왼편에 있는 재무, 재료, 이것은 펀더멘털 측면. 오른쪽에는 기술적 위치, 끼부림은 바로 테크니컬적인 측면. 이 두 가지가 서로 상충, 서로 협동하면서 주식을 끌어가는 겁니다. 어느 한쪽만 치중하면 돼요. 재무, 재료만 치중하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 이 회사 재무가 이렇게 좋은데 왜 매도 시그널을 드세요? 이렇게 질문하신 분들이 계세요. 아무리 재무가 좋고 재료가 좋다 하더라도 누자 답벗 기준이 되는 기술적 위치가 아니라면 매도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적 위치 또 재무적인 거, 재료적인 거 함께 맞물려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급 중요하죠. 당연히 개인의 수급으로는 주가 부양이 어렵다. 계속 끌고 가기는 어렵다는 거. 그다음에 스케줄이죠. 스케줄 일정입니다. 주식을 부양하는 기준, 일정. 정부의 일정이나 각계 기업의 일정들을 꼼꼼히 챙겨야 되죠. 그 다음에 마지막인 시나리오죠. 시나리오는 누자답벗 기준에 의해서 목표를 정하고 목표가에 도달할 가능성 그리고 그 시나리오 전략대로 목표에 왔을 때 당황하지 말고 매도의 전략대로 대응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주식 매매를 했을 때 아쉬움, 한탄, 탄식 이런 걸 많이 겪으셨죠. 거기서 매도할 걸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저기서 매수하지 말 걸.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매도할 자리와 매수 자리를 구별 못했기 때문이죠. 매도할 자리에서 매수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물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재수 키키스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보는 것이 저항과 지지죠. 저항을 잡는 기준, 이제는 안 보고도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방송을 계속 보신 분들 이제는 술술술 나와야 돼요. 중장기 이평선, 일목균형표, 자릿수 몇불대 피보나치, 쌍봉, 삼봉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다음에 지지는 뭐예요? 눈 감고 얘기해보세요. 함께. 자, 중장기 이평선, 일목균형표, 자릿수 몇불대 피보나치, 쌍바닥, 삼중바닥 이렇게 눈 감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식은 우리가 매매하는 기준에서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죠. 그죠? 굉장히 빠르게 움직입니다. 이 빠르게 움직이면서 눈으로 보게 되면 매도 자리도 놓치고 매수 자리도 놓쳐요. 이런 것들이 몸에 배어 있어야 어떻게 매수하고 매도해야 될지 그것이 몸에 체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 암기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그냥 눈으로 보지 마시고 그냥 외우세요. 외우셔야 편합니다. 7가지 패턴을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저를 통해서 이것이 어떤 차트인지를 배우는 시간이에요. 한눈에 통찰이 필요한 겁니다. 인사이트를 여러분께 드리는 시간이에요. 어떤 패턴인지. 이 7가지 패턴 안에 다 들어와요. 어떤 주식이든지 삼봉, 클라우드 니어, 일봉, 클라우드 니어, 주월봉, 컵앤들, 급룰, 매집, 완전 바닥. 이 7가지 패턴 외에는 없습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거면 충분합니다. 두꺼운 주식책 읽어볼 필요 있겠습니까? 그런 필요 없습니다. 주식책 읽어볼 필요 없어요. 기본적인 것만 잘 지키시면 돼요. 777 전략이면 충분합니다. 자, 제가 계속 거래했던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죠. 네. 노란톡방에서 37거래일
9할 타율 유지, 42거래일 9할 타율 유지, 47거래일 9할 타율 맞죠? 100종목 공략에서 10종목만 손실이니까 계속 9할 타율 유지합니다. 65거래일 마찬가지죠. 9할보다 더 높죠? 9종목만 손실이니까. 70거래일 바로 오늘까지입니다. 오늘까지 거래해서 155종목 공략에서 10종목만 손실입니다. 10종목은 보합입니다. 10종목이 보합이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최근에 안내드렸던 종목들이겠죠. 그러니까 당장 안 움직이더라도 상승의 여력이 있는 거죠. 어떻습니까? 9할 타율이 넘죠. 최근에 1월 달에 하락했던 그런 시장들 다 겪어온 상황입니다. 지금 9할 타율을 유지하는 근거가 무엇이겠습니까? 777 전략을 충실히 이행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777 전략 궁금하시죠? 자, 제재수 키키스시 7가지 저항, 7가지 자리, 7가지 지지 자리, 그 다음에 보는 것이 이제 기술적인 완성도를 높여야 됩니다. 어떤 것이 7가지 패턴인지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매매 전략에서 목표를 채웠던 종목들이 있습니다. 하나하나씩 보시면 계속 목표를 채우죠. 목표 채우는 종목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목표를 채웠는지, 어떤 기준에서 목표를 채웠는지 하나하나씩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목표를 채웠던 종목 2월 15일까지 봤을 때 이렇게 목표를 채운 종목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바로 오늘까지 봤을 때 목표를 채운 종목들이 4개가 또 늘어났습니다. 비추로테크, 코츠테크놀로지, 네페스, KTIS 이게 다 계속 편입됐던 종목이죠. 이런 종목들이 어떤 기준에서 목표를 채웠는지 하나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편입한 종목은 큐리언트인데요. 큐리언트가 어떤 패턴인지 여러분들께 퀴즈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큐리언트 어떤 패턴인지 여러분들 정답을 맞춰주십시오. 그러면 이 자료집 안에 종목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종목들이 곧 돈인 거 아시죠? 종목들이 곧 수익의 기회가 되는 것들입니다. 이 종목들이 망라되어 있는 이 자료집을 다 드리도록 할 테니까 끝에 마지막에 이 큐리언트라는 종목이 어떤 패턴인지 꼭 맞춰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삼봉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1, 2, 3 고점을 연결했을 때의 즉 고점 세 번째 봉우리를 만나는 자리 거기까지 채워가는 그 과정에서 수익을 노리는 겁니다. 자, 아미노르지스는 어디서 매수할 수 있었나요? 바로 여기서 매수할 수 있었죠. 그 다음에 삼봉을 채우는 자리까지 봤는데 삼봉까지 왔죠. 물론 오버슈팅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빠졌으니까 삼봉 자리에서 매도 대응을 하는 게 맞았죠. 그 다음에 코센이라는 종목 계속 저 산 하나 그어놓고 히든 종목으로 제가 안내드렸던 바로 그 종목입니다. 코센 히든 종목으로 소개했던 종목인데 1, 2, 3 아직 삼봉이 오지 않았으니까 기회가 되리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계속 추적했는데 아직 삼봉이 오지 않았습니다. 결국엔 삼봉 자리에 왔죠. 저 수익 자리까지 무려 20%의 수익의 기회를 주었으니까 굉장히 좋았습니다. 수익의 기회를 준 종목이죠. 제이스텍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그 자리까지 왔습니다. 수익의 기회를 준 종목입니다. 자, 코치 테크놀로지 이번 주에 수익의 기회를 줬다는 것입니다. 코치 테크놀로지는 지지난 2주 전 정도에 아마 편입이 됐을 텐데 코치 테크놀로지 일봉 상황에서 삼봉에서 딱 만나는 그런 상황이었죠. 네페스 마찬가지입니다. 네페스도 편입을 했었죠. 네페스 편입했었는데 이거 AI 반도체가 오르면서 바로 어제 수요일 날 삼봉 자리에 왔습니다. 네페스는 정확하게 그 자리를 터치했죠. 그러니까 저런 자리에서 매도 대응을 잘 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마 네페스 보유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네페스는 바로 1차적으로 저 자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들 주봉과 월봉을 참고하셔서 2차 저항 자리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눌림목 자리니까 눌림목을 공략해 볼 만합니다. 삼봉 자리 단기 저항 자리였다라는 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클라우드 니어 이 용어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저만 사용하는 용어지만 클라우드라는 것은 구름, 니어는 가깝죠. 이 구름이 만들어지는 것은 일목균형표를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일목균형표 설정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설정하는지 보여드릴게요. 마우스 우측 버튼, 이 차트가 보이는 상황에서 마우스 우측 버튼, 지표 추가해서 일목균형표를 찾아가시면 됩니다. 여기 일목균형표가 딱 있어요. 그렇죠? 여기 일목균형표. 휴대폰도 마찬가지입니다. 휴대폰 톱니바퀴가 있는 설정 버튼 누르시고 보조지표에서 일목균형표를 클릭하시면 이게 구름층이 나옵니다. 현대로템 구름층이 나오면서 이 뾰족 튀어나온 구름층이 저항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것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럼 클라우드, 구름층, 니어, 가까운 그것이 바로 누자 답봇이에요. 가깝지 않으면 이미 닿았으면 거기는 매도 자리니까 매수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걸 제가 계속 안내를 드릴 거예요. 자, 보로노이 이것도 매수 공략하자고 했죠.
클라우드 니어 저 상단에 왔을 때 저 자리가 매도 자리였습니다. 매도를 하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확 빠지잖아요. 무려 25%나 빠졌어요. 그런데 이 고점 자리, 저 자리에서 매수를 하는 분들이 많죠. 여기가 바로 매수 포인트로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상황에 보게 되면 호가 창액을 보게 되면 계속 매수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다 보니까 눈으로 따라가게 되면 매수로 쫓아가게 돼요. 그러나 이제 클라우드라는 것을 기준을 명확하게 갖고 있으면 그렇게 호객 행위를 할 때 거기서 매수하는 잘못은 범하지 않게 되겠죠. 아시겠죠? 매수와 매도 자리를 충분히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께서 손실 보지 않고 수익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겁니다. 자, 하락하죠? 참고하세요. 센서뷰. 센서뷰는 제가 매집이라고 안내드렸어요. 히든으로 안내드렸던 종목이죠. 매집 패턴이라 안내드렸고 클라우드 니어 저 상단까지 갈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습니다. 센서뷰가 그 자리까지 왔을까요? 네, 왔습니다. 왔죠? 오고서 거기서부터 조금씩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센서뷰 매집 패턴에서 클라우드 니어까지 경험시켰던 종목입니다. KTIS 이것도 우리가 새로 편입했던 종목이죠. KTIS는 새로 편입했던 종목인데요. 어떤 기준입니까? 클라우드 니어죠. 클라우드 일봉 상황에서 클라우드 니어 딱 만나고 거기서부터 하락을 하죠. 이런 것을 정확하게 체크해야 됩니다. 아, 거기가 매도 자리구나. 매도 자리 맞죠? 여기서 매수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 컵핸들 패턴 보시죠. 컵핸들은 컵 만들고 그다음에 핸들. 자, 컵 모양, 컵에 이제 손잡이가 있잖아요. 컵 만들고 핸들 만들 이런 것이 컵 핸들. 컵 위드 핸들 베이스 패턴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엠벤처 투자가 컵 U자형을 만들고 핸들을 만드는 자리에서 목표를 잡을 때는 반드시 클라우드가 수반됩니다. 아시겠죠? 클라우드가 수반되는 클라우드 상단 자리, 거기가 매도 자리다. 매수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엠벤처 투자는 계속 더 컵핸들 패턴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핸들 자리가 또 매도 자리였고 그 자리까지 왔다. 그렇죠? 또 왔죠? 그러니까 저런 자리가 바로 매도의 자리다. 캠시스, 자 캠시스도 히든 종목으로 들었던 종목입니다. 바로 이 바닥 자리에서 매수 들어갔고 그다음에 클라우드 니어와 컵핸들이 일치하는 바로 그 자리가 매도 포인트였죠. 거기서부터 윗꼬리 달고 빠지는 겁니다. 자, 이 윗꼬리에 달렸던 이 자리는 어떤 자리라고요? 호객 행위가 일어나는 자리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결과적으로만 이런 걸 보지만 이 호가창을 보게 되면 제가 표시한 이 범위 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계속 매수의 움직임이 활발하게 벌어지는 바로 전투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 눈으로만 쫓아가게 되면 계속 매수하는 패턴이 보이니까 거기서 매수하게 되는 잘못을 범하게 돼요. 그런데 일봉 상황에서 이 클라우드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 그러면 여기가 매도 자리였다는 것을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매도 자리를 정확하게 판단을 하자. 자, 비즈니스온 새로 편입한 종목입니다. 아직 컵 핸들 저 꼭대기까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기회가 남아 있다라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금룰은 뭡니까, 앵커님? 금룰. 갑자기 눌림. 네, 우리는 갑룰이라 불러야겠죠. 네. 앵커님 아주 좋습니다. 그 일관된 자세가 너무 좋아요. 갑자기 눌리는 거. 하늘 때 이렇게 꽂아가지고. 좋았습니다. 네, 좋아요. 그래야만 재미가 있는 거예요. 금룰은 급하게 누르는 건데 갑자기 누르는 경우죠. 갑자기 누르는 거. 이럴 때 우리가 당황하죠. 네. 매수의 포지션을 쥐고 있을 때. 두 가지 대응이 필요한 거예요. 자, 급룰이 일어났을 때에 제가 7가지 지지 자리 말씀드렸죠. 네. 지지가 되는 자리에서 기다렸다 매수하는 패턴. 두 번째로는 갑자기 눌렸는데 이미 나는 매수 포지션을 잡고 있었다고 했을 때, 그때가 문제죠. 내가 손절도 못했어. 그랬을 때는 급룰 패턴이 제지수 깊기 스시의 근간지를 빨리 체크하세요. 물론 매수하기 전에 제지수 깊기 스시를 찾아야 되죠. 그런데 잘못 매수하는 경우도 있죠. 네. 수급도 챙기지 못했고 재무 재료도 챙기지 못했는데 그냥 매수했어요. 그런데 눌렸는데 제지수 깊기 스시에 부합한 게 확인이 됐어요. 그런 종목을 한다 그러면 당황하지 말고 2차 매수 자리를 찾는 것이 중요하죠. 자, 2차 매수 자리를 잡는 기준 7가지 지지입니다. 중장기 이평선, 일목균형표, 구름층 하단, 그다음에 자릿수 면부터 피보나치, 쌍과단, 삼중과단. 이렇게 해서 2차 매수의 자리를 잡아서 평단을 낮추고 반등할 때 빠져나오는 겁니다. 금룰은 V자 반등이 나와야 돼요. 근데 V자 반등이 나오는 조건이 뭐라고요? 7가지? 7가지 패턴. 그러니까 제재수 깊이 맞습니다. 쓰시. 제재수 깊기 스십니다. 금룰 패턴의 근거는 바로 반등의 근거는
제재수 깊게 쓰시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자, 대하 TI 급눌 맞죠? 급하게 눌렀잖아요. 갑눌도 맞습니다. 갑자기 눌렀잖아요. 네. 이럴 때 당황하기 쉽다. 이럴 때 맞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시간에서 많이 올랐던 겁니다. 시간에서 올랐으니까 갭상승에서 출발했죠. 그러면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서 잘못 매수했다고 칩시다. 여기서 잘못 매수했어요. 갭상승할 때 매수했단 말입니다. 그럼 갑자기 눌려버리면 손절도 못하고 당황하게 되죠. 당황하지 말고 그다음에 지지 자리를 체크해서 지지 자리가 어디였습니까? 여기죠. 21선 자리.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2차 매수를 하게 되면 평단이 중간 가격으로 낮춰지죠. 맞죠? 근데 이 급률은 V자 반등이 나오는 것의 핵심이 바로 제재수 깊게 쓰시라는 거예요. 대하 TI 철도 관련 종목이면서 수급이 좋았습니다. 급률 패턴. 이럴 때 평단이 낮춘다면 그 위에 상승했을 때 여기서 수익의 기회를 맛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물론 더 좋은 것은 급률 나왔을 때 바로 바닥권에서 매수하는 거죠. 노란톡방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닥권에서 매수했죠. 우리는 위에서 절대 사지 않았습니다. 급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이해되시죠? 원준도 노란톡방에서 우리가 공략했습니다. 고점에 산 게 아니라 갑자기 눌렸을 때 갑눌 패턴, 급눌 패턴이 나왔을 때 눌림의 끝자락에서 매수해서 바로 V자 반등 나올 때 매도했던 겁니다. 아마 노란톡방에 참여하신 분들은 함께 참여했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이렇게 아래쪽에서 공략해서 이렇게 V자 반등 나왔을 때 매도했죠. 얼마나 짜릿했습니까? 급눌 나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매수했으니까요. 그다음 매집 형태는 뭡니까? 한눈에 보이죠? 한눈에 이렇게 제가 사각형 표시를 드렸는데 넥스트 아이라는 종목 매집은 절대적으로 가격이 하향하는 추세가 아닙니다. 절대로 옆으로 횡보, 개걸음 형태를 보이는 겁니다. 그것이 2개월, 3개월 또는 4개월 지속되는 패턴이죠. 그럼 우리는 언제 사는 게 좋아요? 매집의 끝자락에서 사는 게 좋죠. 네. 남들은 2, 3개월 동안 지쳤는데 우리는 끝자락에서 룰루랄라 하면서 매수를 하는 겁니다. 넥스트아이는 바로 100% 수익을 거뒀던 종목이죠. 옥킨스 전자 제가 히든 정보로 드렸죠. 제가 이게 어떤 패턴입니까? 여쭤봤을 때 많은 분들이 매집이라고 답을 주셨어요. 예, 맞았습니다. 매집. 그 이후에 어디까지? 클라우드 니어까지 올랐죠. 클라우드 니어. 그렇죠? 클라우드 니어 상단까지 70% 수익입니다. 거기서부터 옥킨스 전자는 하락을 했어요. 당연하죠. 클라우드 니어니까요. 거기가 매도 자리. 매수 자리와 매도 자리 이제 구분할 수 있으시겠죠. 다음 대한금속 이것도 히든으로 들었죠. 대한금속 어떤 패턴? 매집 패턴. 그리고 목표가는 어디입니까, 앵커님? 클라우드니 맞습니다. 여기가 목표가라고 안내 드렸잖아요. 네. 여기까지 왔을까요? 네. 예. 점차 변화가 일어나죠. 결국은 왔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어떻게 됐을까요? 하락했죠. 매수 자리, 매도 자리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비추로테크 이거 히든 종목으로 드렸죠. 3주 전에 들었나 아마 그럴 거예요. 비추로테크 매집 패턴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매집 패턴 맞춰주셨어요. 어떤 분들은 컵앤들로 해주셨는데 그것도 제가 맞다 했습니다. 그렇죠? 컵앤들 맞죠? 이렇게 컵 만들고 핸들 만드는 자리 어디까지 더 이상 봐야 될까요? 여기서? 더 이상을 봐야 될까요, 양카님? 안 되죠. 안 되죠. 여기까지만 보셔야 되는 거죠. 여기까지만. 컵핸들은 컵 끝에 꼭대기까지 오지 않는 겁니다. 핸들 자리까지만 오는 거예요. 거기서 윗골이 달리죠. 바로 이번 주에 이런 모양을 만들었던 겁니다. 자, 매도 자리, 매수 자리 구분할 수 있죠. 매집이 일어나는 바로 끝자락 여기서 매수하는 겁니다. 매도는 클라우드 니어 여기서 매도하는 거예요. 윗골이 달고 밀리죠. 여기서 매도했으면 얼마나 짜릿하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주가가 빠지니까요. 아주 짜릿한 거죠. 자, 완전 바닥은 뭡니까? 완전 바닥을 잡는 것. 지하 1층이 있는데 지하 2층, 지하 3층으로 빠지는 거. 이것은 싸다고 살 때 싸다고 맞는 패턴. 제가 싸다고 패턴이라고 얘기하죠. 완전 바닥은 어떤 근거? 이것까지 제재수 그렇죠. 있으시. 제재수 깊게 네. 스시에 근거한 종목이 바닥, 클라우드, 하단 이런 자리 왔을 때입니다. 네오위즈, 제재수 깊게 스시에 근거한 종목이 주봉에서 클라우드 하단까지 왔어요. 클라우드 하단 보이시나요? 이거 클라우드 하단 맞죠? 네.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가 매수의 근거인데 한 가지 더 3중 바닥까지 만들어진 종목입니다. 거기서부터 30% 이상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다음 이게 같은 네오위즈인데 네오위즈가 클라우드 하단이면서 동시에 3중 바닥 1, 2, 3 이해되시죠? 이런 자리에서 매수. 현대차는 제가 18만 원대에서 매수 안내 드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클라우드 하단이죠. 네. 제재수 깊게 스시에 근거한 종목이 일봉에서 클라우드 하단을 채웠어요. 그래서 18만 원대 매수 안내를 아주 강력하게 드렸죠.
기억하시죠? 현대차. 그 다음에 얼마나 올랐습니까? 45%나 올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재무가 좋은 종목이 클라우드 하단을 채울 때 아주 기쁘게 사야 되는 겁니다. 기쁘게. 급등 나오죠. 자, 히든 종목 이제 어떤 패턴인지 곧 퀴즈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